안녕하세요. 바른길 농사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추석은 개천절을 포함해서 총 6일의 연휴입니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임시공휴일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시공휴일과 관련된 노동법적 쟁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인데요. 이번 10월 2일처럼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다른 공휴일과 똑같이 공휴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10월 2일 월요일이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니 이제는 다른 공휴일과 모든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10월 2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출근하지 않고 쉬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출근을 하시게 된다면 그 시간에 상응하는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이 돼야 되고요.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출근해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총 10시간을 근무를 했다면 최초 8시간까지는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지급이 돼야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산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 10월 2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실제로 근무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휴일 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겠죠. 반면에 시급제 직원은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실제 근무해서 발생한 휴일 근로수당에 일을 하지 않았어도 지급돼야 하는 유급수당 1일치가 추가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쉽지만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은 원래 월요일이 근무일인 분, 월요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분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원래부터 10월 2일이 쉬는 날이었던 분들에게는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추가로 휴일이 하루 더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휴일이나 공휴일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연속 6일 황금 연휴를 누리기 위해서 일찍부터 10월 2일에 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연차 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제는 연차를 쓸 수 없는 날이 되어버린 거죠. 회사는 반드시 10월 2일에 미리 연차 올리신 분들이 있으면 취소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취소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연차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 5일을 일하시는 분이 이번 10월 첫 주처럼 월화를 쉬고 수목금만 출근을 하게 되면 추가로 토요일에 출근해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실제로 넘지 않아서 연장 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토요일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돼야 하고 8시간을 넘게 일하면 8시간을 넘은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만약에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휴일 근로수당도 같이 발생할 겁니다.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날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월 2일이 되기 전에 미리 근로자 대표랑 서면으로 합의해서 10월 2일에 정해진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휴일 대체 제도라는 건데 반드시 10월 2일이 되기 전에 합의를 하셔야 하고요. 합의는 근로자 대표랑 꼭 서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10월 2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원래부터 쉬는 날인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교체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합의가 돼서 10월 2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10월 2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그냥 평일 근무일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제도는 보상휴가 제도라는 건데요. 보상휴가 제도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해서 총 12시간의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했다면 휴가로 12시간, 즉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분리해서 8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4시간만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 대체 제도랑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랑 서면으로 합의를 해서 정하시면 되고요. 보상휴가 제도는 휴일 대체 제도랑 달리 반드시 사전에 합의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근로계약서에서 미리 일주에 며칠, 무슨 요일, 그리고 몇 시간씩 일할 건지를 정하잖아요. 이걸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소정은 약속해서 정해져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원래 일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던 날이 휴일이 되면 더 이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게 되죠. 근로 제공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근 의무 없는 날에 출근 지시를 하려면 적어도 회사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직원이 지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거부가 되겠죠. 다만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동의가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서요. 근로계약서에 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다,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는 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관련해서 노동법적인 쟁점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른길 노무사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